제가 3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10건 중에 7건이 갭 투자다.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초중고도 있고 학원가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곳이죠. 자, 들었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서울의 한 지역을 매달 뽀개고 있는데 이 코너 이름이 뭐죠? 코너 이름은 갓서불가 서울 나들이? 서울 뽀개기 정도일까요? 그 최근에 또 어느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또 어느 지역을 갔다 왔을지 너무 궁금하기는 한데요. 네. 지역 명보다는 좀 특징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지역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좀 예측할 수 있도록. 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하.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대학교가 있죠. 입지적인 설명도 없나요? 입지적인가요? 대학교 말고 입지적인 걸 설명드리자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야, 매력적인데요. 네. 근데 가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언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셔야 됩니다. 자, 방금 설명해 주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있고 강남 일자리는 가까운데 가격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오르막이 심한 지역은 관악구입니다. 실제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서울부동산을 몇 년째 자주 다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 거의 3년 동안 이런 말을 거의 들었어요. 거의 10건 중에 9건은 실거주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3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10건 중에 7건이 갭 투자다. 관악구에 갔더니? 네, 이런 이야기를 3년 만에 들었습니다. 이야, 또 다르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뭐 용산 갔다가 마포 갔다가 지금 뭐 웬만한 데 거의 다 갔는데 물론 이제 급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급지가 낮은 곳들도 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중랑구도 갔었고 광서구도 갔었고 노원구도 갔고 엄청 많이 했는데 다 갔죠. 근데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상급지들이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관악구가 좀 덜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갭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부부들이 좀 집을 사놔야겠다.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도 전세 끼고 사놓고 추후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젊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이 관악구네. 맞아요. 가격적으로 뭐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받고 그 양쪽에 좀 모아놓은 걸 합치면 좀 뭐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관악구의 입지 수준 또는 뭐 수도권 전체적인 입지 수준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에서 비교하면 저기 색깔을 보시면 거의 좀 하급지에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그래도 밑에 많은데요? 밑에 뭐 4개 정도 6개인가요? 정도 있긴 한데 많네요. 그럼 하급지는 정정하겠습니다. 중하급지 정도 됩니다. 네. 뭐 관악구, 뭐 노원구, 구로구 뭐 시세가 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서울에서는 뭐 비슷한 급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기도와 비교하면 마냥 동안구 정도, 그다음에 강명, 구리 이런 곳들과는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안구는 평촌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랑 거의 견줄 수 있다 이거네요. 네, 평리평당가는 그렇습니다. 광명구리도 나름대로 서울이랑 딱 붙어 있는 곳이고 준서울권이고 맞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거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수요가 좀 달라가지고요. 동안구는 학군 때문에 많이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사실 관악구는 학군 때문에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관악구는 좀 2호선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달라가지고 광명에 갈까? 관악구를 갈까? 이건 고민할 수 있겠다. 서쪽이니까.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디 갈 거예요? 저는 신축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쪽이 좀 더 대중적으로 움직이긴 하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애들 다 키운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관악구를 또 좋아할 수 있겠다. 공원도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좀 어느 지역에서 관악구를 좀 많이 검토한다고 봐야 될까요? 관악구는 지방 상경민들의 블랙홀이 관악구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관악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아요. 왜냐면 다가구도 많고 맞아요. 빌라도 많고 네. 오피스텔도 있고 저도 옛날에 뭐 반지하도 살아보고 뭐 저기 뭐 강서구 거기 가장 빌라 사건으로 유명했던 뭐 그런 동네 반지하 진짜 불 끄면 진짜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가거든요. 네. 그래도 거기서 5호선 타면 회사까지 50분 안에 갔기 때문에 갈만하 했거든요. 관악구도 비슷합니다. 2호선으로 강남, 가산 디지털단지, 네. 홍대 놀러가러, 네. 성수 놀러가러 많이 편하기 때문에 야. 그런 소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쟁쟁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죠. 사람들이 관악구를 많이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실제 가격도 그렇게 또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동작구랑 사실 같은 생활권인 곳이 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관악구를 사는 분들이 동작구를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초도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저 옆에는 여의도 붙어 있고 영등포구 붙어 있어서 와 이게 주변에 쟁쟁한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 가운데 거를 먼저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동작구 영등포구를 찍고 그 다음 코스로 가야 되겠네요. 네. 관악구는 아무래도 인접한 곳들이죠. 네. 뭐 동작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가장 수요가 네. 많고요. 전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제가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는 이 집에 매물을 내놓은 분이 네. 관악구에 사는 의사인데 병원이 그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그런 수요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강남이나 네. 서쪽으로 점프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 또 관악구에서도 또 선호할 만한 단지들도 있긴 하잖아요. 즉 사실 단지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어느 지역들하고 사람들이 어느 단지랑 비교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관악구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축에 속하는 거는 신축이 네. 이편한 서울대 입구인데 네, 참고로 서울대랑 거리가 많이 멉니다. 입구는 아니고요. 네. 많이 거리가 있는데 얘가 평당 3,700인데 은평구에 있는 신축이죠. 3호선에 있는 신축인데 걔랑 시세가 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구축의 거의 대장급입니다. 네.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뭐 랜드마크 정도로 꼽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얘는 성북구에 있는 기로 레미안 1차보다 시세가 좀 낮고 동대문에 있는 전노 SK도 대단지잖아요. 대단지 네. 구축인데 거의 시세가 좀 비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 동대문구랑 성북구랑 은평구랑 거의 다 사각형이네. 그들 중에 하나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조금 이렇게 시세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갑자기 성북구로 가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동작이나 아니면 영등포 쪽에 있는 또 가성비 있는 거랑 비교를 많이 하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견줄 수 있을까? 야, 근데 도봉구로 가면은 좀 뭐 대방동이나 아니면 저기 또 보라매? 보라매 병원. 이제 맞습니다. 그쪽 생활권하고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네. 여기 뭐 호재나 이런 건 좀 없을까요? 호재는 서부선이 있습니다. 서부선이 경전철이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여의도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일자리를 지나서 나름 의미 있는 노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교통호재는 저는 잘 믿지 않는 편인데 네. 근데 서부선은 뭐 실시 협약 체결이 임박해 있고 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네. 얘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자리가 이제 여의도를 지나간다는 거죠? 네, 여의도를 지나는 일자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야, 근데 뭐 저 관악구도 기대하겠지만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엄청 기대할 것 같은데요. 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사실 또 5호선이 있어가지고 또 나름 또 편하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은평구 쪽은 진짜 획기적이긴 하겠네요. 네, 이게 남북으로 연결한 노선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연결을 해서 참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분당선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는 서부선이 있다. 뭐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분당선은 수원까지 가는데 저기는 끊기니까 네.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역할을 하긴 하겠네요. 경전철이라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실제 학군을 우리가 기대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학군은 사실 네. 서대문, 성북, 동대문에 비해서 네. 많이 약합니다. 보통 서대문, 은평구, 동대문구 정도는 네. 가장 많이 특목 자사고를 보내면 네. 30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런데 관악구는 한 중학교에서? 네, 한 중학교에서 30명이 네. 넘는데 관악구는 작년 기준으로 구함중이 17명이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곳 네, 기준으로 17명이니까 서대문, 동대문도 사실 학군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반절
정도밖에 안 해서 학군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학군 보고 오고 있는 곳은 아니구나. 근데 그래도 봉천동이랑 다른 동은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관악구에서는 구암중을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아, 이거 하나는 그래도 기억해야 되겠다. 네, 구암중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암중은 그래도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학군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관악구도 생각보다 넓잖아요. 네. 이 넓은 지역을 다들 바쁘시니까 한 장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할지. 네, 뭐 항상 가능했으니까요. 오늘도 가능합니다. 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1번은 이제 2호선 아래에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신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시장도 있고, 네. 그 서울대 그 샤로슈 길인가요? 네. 샤로슈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 상권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곳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북쪽에 있는 7호선, 남쪽에 있는 2호선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7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되게 빌라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대규모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밀집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학교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초중고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살다 보니까 학원. 그 구암중. 그 구암중이 2번이죠. 아파트가 몰려있어야 그나마 학군이 형성이 되니까. 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돼 있고, 3번은 조금 떨어져 있죠. 큰 도로를 네. 경계를 좀 떨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도 2호선과 7호선 사이고, 바로 옆 아파트가 동작구거든요. 동작구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2호선과 7호선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3번으로 했고요. 4번도 2호선에 초역세권이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나홀로 아파트죠. 근데 여기는 평지라는 장점이 좀 있어서 4번으로 했고요. 2호선이라도 그나마 가까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경전철인 신림선이 있고, 여기는 대규모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죠. 신림 뉴타운. 네, 신림타운 형성돼서 N을 5번으로 하면 되고요. 네. 6번은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는데 비역세권이고, 네. 여기는 진짜 가파릅니다. 언덕이 뭐 다른 곳도 가파른 곳이 많지만 6번은 더 가파르거든요. 네. 그리고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입지 그리고 생활 권역으로 조금 나눠주신 거네요. 사람들은 1, 2, 3 보겠네요. 거의 이제 2번, 3번이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고려하는 것 같아요. 1번은 신축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결국 2번, 3번밖에 없네. 근데 2번, 3번에 보니까 2호선과 7호선 사이에 샌드위치네요. 동작구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초중고도 있고 학원가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곳이죠. 자, 들었죠. 관악구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2번, 3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응당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당연하다. 네. 근데 저기는 좀 비싼 것 같은데 4번이 저렴하고 저평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번도 사실 신축은 비싸긴 하거든요. 네. 비싸긴 하고 다른 구축들이 있는데, 근데 입지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 4번이 더 입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2호선이 너무 가까우니까. 교통으로 보면 사실 4번이 좋긴 한데요. 네. 근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나 네. 초중고 학군이나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원가를 보내고 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는 사실 2번을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입지가 확실히 저쪽이 우위가 있다. 저거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신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개해준 저기서 이제 뭐 1, 2, 3, 4 어떤 핵심 단지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 입지를 좀 한 줄로 또 설명 가능할까요? 1번 권역 뭐 어디를 좀 관심을 봐야 될까요? 1번 권역은 1번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신축가 그래도 나름 초중고가 뭐 도보권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 앞에 상권이 잘 되어 있어서 1번 쪽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유명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아니지만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아파트 이편한 세상 서울. 네. 서울대 입구입니다. 네, 이건 뭐 볼 게 없네.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가 뭐 2개이죠. 뭐 2개 있긴 한데 아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옆에 뭐 관악구청이 있다고 저희가 제일 좋은 입지는 아니네요. 네, 관악구청을 매일 가는 분은 공무원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럼 2번 권역은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2번 권역은 일단 2호선과 7호선의 사이가 있어서 양쪽의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아무래도 여가 가장 가까운 봉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1번 아파트가
뭐 인프라도 좋고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시면 되고 2번 블록은 역과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가 많고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중학교가 뭐였죠? 구암중이죠. 구암중에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고 학원과 상권 그런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가 2번이고요. 3번은 좀 아파트가 좀 적고 아파트가 근데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 학교라든지 그런 학원가가 좀 부족해서 얘를 3번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 대중성은 1번보다 2번이 많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1번은 좀 중학교를 좀 멀리 보내거든요. 근데 2번은 아이들이 혼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 학교 이것만 생각하면 저기가 쾌적한 곳이네요. 맞아요. 아빠만 좀 고생하면 2번이 좀 더 아이한테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지 서열이 1, 2, 3 나왔다. 맞아요. 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권역이 4번 권역이네요. 여기서는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4번 권역은 아파트가 사실 몇 개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1번은 2호선 신축이고 신안산선 호재가 있거든요. 이야, 그리고 구로 디지털단지의 일자리 접근성. 2호선 신축이라는 걸로 뭐 신안산선은 서부선하고 다르게 저거는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착공하고 있죠. 야, 저기는 진짜 여의도 한 방에 그럼 가고 2호선 타고 한 방에 강남 가고 나쁘지 않네, 위치는. 네, 일자리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데 거의 나홀로 아파트여가지고요. 조금 거주 환경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 고려를 해줘야 된다. 2번으로 보면 뭐 신림푸르주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좀 구축이고 그런데 역까지 거리가 좀 먼데 그 바로 앞에 남부순환로라는 큰 도로가 있어요. 이게 강남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버스가 많이 다녀서 뭐 나름 거주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2번이고 3번은 뭐 소규모 아파트들이 좀 밀집되어 있어서 그리고 언덕도 좀 있어가지고 3번은 안 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고시원이 있는 걸로 유명했던 신림선이네요. 고시원이 있죠. 일단 1번 권역은 신림선이라는 경전철의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신림 1구역이라고 대규모 뉴타운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 벤처역에 상권도 나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1번이라고 했고요. 2번은 또 신림 뉴타운이긴 한데 역과 좀 거리가 멀어서 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2번으로 했고 3번은 오른쪽에 그 신림선의 거의 종점이죠. 종점이고 뭐 어디에 초중고가 있고 뭐 아파트가 좀 작지만 몇 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3번으로 했고요.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덕도 가파르고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덜합니다. 또 뭐 사람들은 또 신림 뉴타운 변화 사항이 있으니까 이곳이 결국은 아까 앞에 있는 권역들보다 더 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 돈의 기회는 이곳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죠. 2호선과 신림선이 사실 격차가 많이 크잖아요. 2호선은 강남도 연결이 되고 또 지하철 측면에서 교통 측면에서 차이가 워낙 크고 거의 남쪽에 있어가지고 또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절대 2호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게 신축을 변모한다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쉽지가 않겠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관악구에 대한 입지를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곳에 실거주할 분들은 이제 입지랑 생활권, 이제 내가 살았을 때 어디가 괜찮을지를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참고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지역을 넓히면서 성북구의 A가 좋을까, 뭐 관악구의 B가 좋을까, 아니면 저 평촌의 C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관악드림타운은 거의 평당가가 한 2,800에서 3천 정도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시세들을 제가 좀 서열을 매겨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경쟁자들을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와, 경쟁자들이 있네요. 네, 평당 3천 아파트가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름 레미안 1차, 성북구에 있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축이죠. 그 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은평뉴타운에 있는 박석고개 헬스세트 1단지, 평촌에는 향촌 롯데, 여기도 무난한데 학군주로 선호하는 곳이죠. 3번에 이제 군포의 대장인 3번 레미안 하이어스도 관악드림타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로 가보면요, 답심리에 있는 대푸르조, 얘도 좀 관악드림타운보다 살짝 우위에 있고요.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현대홈타운도 관악 드림타운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엄청난 격차가 아니라 맞아요. 거의 경쟁자인데 저 지금 순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짝 위에 있습니다. 아,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위에 있다? 네. 그 다음에 관악 드림타운이고요. 네. 좀 아래로 가면은 동대문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죠. 전농 SK. 대단지죠. 맞아요.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네. 거기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관악 드림타운과. 네. 그다음에 강서구로 가면은 염창동의 동아 1차. 서대문구는 이제 냉천동 동부 센트랩에 있고, 네. 상북구에 있는 삼성 현대힐스테이트는 근데 저거 그냥 뭐 들었을 때 아무도 저 서열을 정리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아파트가 또 오르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동대문구 답심리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름만 보고 염창동 9호선 저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밑에 있다고?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완전 뒤죽박죽일 것 같은데 이 서열이라는 거잖아요. 네. 관악 드림타운이 이게 정말 대단지에 초중고가 있고 또 가장 선호하는 구암중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상권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또 이제 2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나름 괜찮잖아요. 그리고 거의 관악구의 구축의 거의 대장급이기 때문에 위치 서열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관악구의 구축의 거의 대장급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조금 더 상급지에 못난이를 갖고 와서도 대적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경쟁자죠. 그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뭐 괜찮은 거네요. 서울에 있는 많은 곳들을 비교한다면 제가 보여드린 이런 아파트가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실거주 관점, 뭐 투자 관점 이렇게 여쭤봤는데, 또 그곳에는 또 변화 사항도 있고, 종목이 우리가 뭐 신축, 뭐 또는 구축, 그 다음에 또 그곳에 변화가 있으면 뭐 재개발, 뭐 또 조그만 구역들은 뭐 모아타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관악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사실 구축이 굉장히 많아요. 신축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축이 많다 보니까 상품성 차이가 좀 많이 적습니다. 다 그냥 구축이니까. 니도 구축, 나도 구축. 그런 경우에는 상품성보다 이제 입지가 이제 경쟁력이 좀 되는 거죠. 일단 신축이 희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좋고요. 1번. 1번은 신축이고요. 역시 관악구도 신축이네. 근데 재개발이 관악구에 몇 개 있는데, 근데 그 기존에 있는 구축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좀 더 좋은 곳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입지는 비슷한데 상품성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개발도 신축 다음에 이런 재개발도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겠다. 그럼 신축 다음에 구축으로 가지 말고 재개발을 중간에 검토를 해야 되네요. 입지는 비슷한데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구축은 뭐 10년 뒤에도 구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10년 뒤에 신축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그런 사업 단계거든요. 관악 드림타운이 몇 년씩이지? 23년 차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10년 동안 지금 소유해가지고 10년 끌고 가면 30년 차 넘어가는데, 그 인근의 유사한 입지에 재개발을 샀을 때는 걔는 10년 지나면 뭐 완공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신축에 가까워지긴 하니까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라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또 정해졌네? 신축, 그다음에 신축이 될 재개발, 그다음에 구축. 구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번, 3번 권역 딱 그 정도만 보시면 관악구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엄한 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야, 오늘도 지금 뭐 간결하게 관악구를 다 클리어해 주셨네요. 종목 선택, 우선순위, 입지까지. 저희가 또 이제 매달 지역 하나씩 뽀개고 있잖아요. 멤버십에서. 최근에 저희가 어디 했었죠? 최근에 노원구를 했었죠. 그리고 또 혹시 앞으로 해야 될 지역들이 또 어떤 지역들이 또 줄 서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 모아타운의 성지인 중랑구, 강진구, 그다음에 서초, 강남, 구로구. 그냥 뭐 다 하겠다는 거네요.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을 지금 매달 뽀개고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은 되게 축약본이잖아요. 정말 방대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아파트 입지를 제가 더 자세히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가 가치 평가, 입지 평가를 해서 안전마진까지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 가진 금액대별에 맞게 금액대별 1억대부터 2억대, 3억대 맞는 관심 가져야 할 아파트 순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 탈탈 털어주신다, 그렇죠? 완벽하게 털어드리죠. 그래서 혹여나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뒤죽박죽이다,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아마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다음 달에도 좋은 지역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서불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